자, 실점 기업 강의 네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합병 비율 산정에 대해서 좀 들어갈까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합병 방법에 대해서 했었죠. 합병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치느냐라고 하면 주주들에게 현금과 또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종류에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분할합병, 역합병, 스펙합병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된다고 했었죠. 자, 합병 비율 산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당 가치로 따지는 것이죠. 주당 가치로. 시가총액이 아니고 아무리 시가총액이 크다 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크다 하더라도 주식의 그 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 B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그 주식 수가 더 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합병 비율을 지금 산정할 때 주당 가치로 반드시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조금 더 제가 수학적인 부분을 좀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A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분할 합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가 두 가지로 쪼개진다 하겠습니다. A라는 회사가 B 회사와 C라는 회사로 인적 분할이 된다고 해보죠. 인적 분할이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인적 분할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A라는 회사의 지분이 A라는 회사가 실제 주당 가치를 보니까 그 시가총액에서 주당 가치로 B와 C에 대한 자산 가치하고 총 보니까 여기는 0.70%의 분할 비율이 되어 있고 C라는 회사는 30%의 분할 비율로 되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D라는 회사가 또 있게 되는데 D라는 이 회사가 이제 D 회사와 C라는 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 D라는 회사가 D라는 요 회사의 합병 비율이 1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0.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라는 회사 2주면 C라는 회사 1주를 준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C라는 회사가 D라는 회사에 합병이 된다고 이렇게 할게요.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할까요? CD 사이의 관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C 회사의 합병 비율은 이렇게 되는 거죠. A라는 회사에서 인적 분할된 0.3이죠. 그 다음에 D와 C 사이에 또 그 합병 비율이 0.5이기 때문에 결국 0.15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주식수가 총 100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총 100주가 있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인적 분할이 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가치가 70%라는 70주를 B라는 회사에는 줘야 될 거고 70% 70주 C라는 회사에는 30주를 줘야 되겠죠. 아니면은 A라는 회사에 제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인적 분할되면 여기에 70% 70주를 나는 받고 여기 30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D라는 회사의 주당 가치와 C라는 회사의 또 주당 가치를 보니 0.5대 1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0.5대 1. 그러니까 D라는 회사가 결국 C라는 회사 합병이 되니까 C라는 회사의 주주들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주식을 D 회사의 주식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30주를 가지고 있다 했죠. 30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30주를 가지고 있으니 30주면은 0.5 곱하기 3, 5, 15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는 제가 몇 주를 가질 수 있죠? 15주의 D 회사의 주식을 가지는 거죠. 요 말을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C 회사의 합병 비율은 0.3 곱하기 0.5 해서 0.15라고. 왜요? 합병 비율은 이렇게 하면 바로 100주에서 0.15 바로 해주면 되는 거죠. 15주가 나오죠. 오브의 법칙이라고 수가 있는 거죠. 자, 됐나요? 분할 합병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알아둬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당 가치를 어떻게 구하냐 하는 겁니다. 구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상장사와 상장사가 합병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주가로 주당 가치를 결정하면 되죠. 결정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정권의 발행 및 공시에 대한 규정의 근거에 의하면은 이것도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평균과 그 다음에 최근 일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그리고 최근 일 종가 이 세 개를 가지고 또 산술평균을 냅니다. 물론 그 기준은 언제냐면 그 기준은 그 합병을 결의한 이사의 전일을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주가로 주당 가치를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상장자와 상장자가 합병을 할 때.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합병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합병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들어보는 게 모르겠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가집니다. 청구권.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미리 지금 그 공지 안내가 딱 뜹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미리 주식 매수 청구권을 여러분들이 행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주식을 사게 됩니다. 알았죠? 공지가 딱 뜨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합병을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 그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또 어떤 회사라 하더라도 있죠. 여러분들 공지를 보시면 그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둘 다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합병이 딱 일어날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뭐 100억 이상이 이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합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합병을 한다는 공지 안내가 떴을 때 상장자와 상장사에 이런 주식 매수 청구권이 좀 없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없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공지 안내 떴을 때 적어도 이 상장자와 상장자의 주가가 있죠. 주식 매수 청구권보다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부분은 좀 높은 가치를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만약에 비상장사하고 상장사와 상장사가 합병할 때는 뭐 상장사는 주가로 그냥 주당 가치 결정되면 되죠. 하면 되지만 비상장사는 자산가치 하고 있죠. 자산가치. 여러분들 자산가치 하면 이걸 많이 들어봐. PBR입니다. PBR. PBR에다가 여기다가 수익가치를 두 개를 합해 주는 겁니다. 수익가치. 수익가치는 그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토대로 DCF 모델로 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미래에 얼마만큼 돈을 버는가를 갖다 현재 가치로 따지는 겁니다. 그것을 디스카운트드 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이러한 모델로 해서 수익 가치 두 개를 합쳐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합쳐서 자산 가치보다 그래서 수익 가치가 크게 되면 비상장사의 가치가 주당 가치가 훨씬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통 비상장사에서는 자산가치 PBR은 PBR 가중치는 이렇게 들어갈게요. 가중치 1로 두면 여기 잉여 현금으로 수익 가치에 대한 가중치는 1.5로 두고 있죠.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 가치는 자산가치 곱하기 1 더하기 수익가치 곱하기 1.5를 전체를 나누기보다 1 더하기 1.5니까 2.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저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를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가 순환 구조로 되어져 있죠. 순환 출자 고리로. 근데 과거에 2018년도에 요때 있죠. 3월이었죠, 아마. 3월에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합병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도를 했다가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왜 이것이 합병이 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과거에 있는 그 이력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당시에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현대모비스에 대한 그 핵심 부품 사업과 그 다음에 모듈 및 AS 사업 부분으로 부품 사업 부분으로 이렇게 분할을 먼저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분할 비율은 이 자산 가치를 따져보니 0.79였고 분할 비율이 부품 사업 부분에 대해서 0.21이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현대모비스 핵심 부품 사업이 또 쪼개지겠죠. 그렇죠? 요 부분에 분할될 때 79주를 내가 가지고 그리고 모듈 및 AS 부품 사업 쪽에 있는 또 분할된 이 사업체에 대해서는 21주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앉아 그 다음 부분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요 부분에서 그 현대글로비스 있죠. 현대글로비스를 요 아까 방금의 모듈 및 그 AS 사업 부분 있죠. AS 부품 사업 부분을 요것을 어느 쪽으로 합병하려고 했느냐면 글로비스 쪽으로 글로비스로 흡수 합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현대 모비스에 있는 모듈 및 AS 사업 부분이 있죠. 요걸 자산 가치로 다 따져보고 해보니까 분할 합병 비율로 여기는 2.92대 여기는 현대글로비스가 1일 때 이거는 2.92로 자산 가치를 평가했다는 겁니다. 주간 가치를 따졌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결국에 현대 글로비스는 몇 주를 가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는 어떻게 되죠? 0.21에다가 곱하기 2.9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랬으면 0.61 이렇게 지금 된다는 겁니다. 0.6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 요 말은 뭐냐면 그 처음에 분할 전에 현대모비스 100주를 가진 주주라고 하면 분할이 지금 완료된 뒤에는 현대모비스 존속회사인 아까 전에 저기 현대모비스 핵심 부품 쪽은 79주를 가지고 합병회사인 현대글로비스는 61주를 가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현대글로비스가 있죠. 정의성 그 당시에는 부회장이었죠.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듈 및 AS 사업 부분에서의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있죠. 현대 글로비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바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현대 모비스의 주주들이 합병을 반대를 한 겁니다. 너무 저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너무 저평가했다? 모듈 및 AS 사업 부분의 2.92 정도밖에
평가를 하지 못했다. 현대 글로비스와 모듈 및 AS 사업 부분의 자산 가치를 따져보면 여기가 훨씬 큰데 너무 낮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너무 낮게. 그래서 반발이 심해서 못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 부분도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시행착오를 거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런데 또 우리가 조만간 또 상법도 개정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 순환 출자 구조를 개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지를 정의선 이제 회장이 됐죠. 이제 회장이라는 그분이 새로운 관점에서 즉 현대 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지를 다시 모색해야 될 이런 상황일 거라 봅니다. 그런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현대 글로비스의 실질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주가를 올리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이거는 거의 사기꾼이고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이 회사의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무 뻔히 보이는 형태로 그냥 수소 충전과 관련된 이렇게 유통망을 갖다가 확장시키는데 글로비스를 가져간다든지 또는 중소기업 중고차죠. 중고차 유통망을 여기서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대기업에서 중고차 부분까지도 건드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글로비스는 여러분들이 뭐 순환 출자 고리를 좀 끊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냥 그 몇 주 동안의 이슈일 뿐이지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있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소규모 합병이라든지 간이 합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정자 합병 설명 안 했던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금 조달 수단인 실질적으로 CB, BW, EB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